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최근에 행동경제학이란 용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행동경제학의 대표적인 책 넛지는 예전에 책 읽어드립니다 라는 tvN 예능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 프로그램의 책 선정위원이었죠. 경제학 책 중에서 넛지가 굉장히 재미있다라고 추천을 했었는데요. 넛지라는 책이 낯설다 하시는 분도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에 파리를 그려놓았더니 밖으로 튀는 양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행동경제학의 이론들을 바탕으로 설계된 것들인데요. 행동경제학으로 노벨상까지 탄 행동경제학의 대표적인 인물이자 앞서 언급한 넛지의 저자 리처드 탈러의 책이 최근 새롭게 발간되었습니다. 사실 넛지는 행동경제학의 응용에 대해 다룬 심화서라고 할 수 있고요. 바로 이 책이 행동경제학의 기본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핫한 행동경제학을 차근차근 제대로 알고 싶으시다면 이 책부터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제목 자체도요, 행동경제학입니다. 행동경제학이란 이름은 꽤 들어봤어도요, 행동경제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도 좀 있잖아요. 이 책 초반부에 리처드 탈러가 직접 겪은 일화가 아마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될 듯 합니다. 리처드 탈러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한 초창기에 학생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나누기 위해서 시험을 매우 어렵게 내었다고 해요. 이게 정말 교수님이 인기 없으려고 작정하신 일이거든요. 그랬더니요, 진짜로 시험 평균이 72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A, B 같은 학점제니까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평균 점수는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학생들이요, 좋은데 들어온 학생들이라 중고등학교 때까지 꽤 점수가 높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72점이라는 점수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막 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당시 교수 임용이 걸려있던 탈러 교수는 그렇다고 시험을 쉽게 내기는 싫고 학생들의 불만은 잠재워야겠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시험 만점이 100점이 아니라 137점이 되게 한 거예요.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고지했어요. 137점 만점인 시험이다. 그랬더니 시험 평균이 96점이 나온 겁니다. 137점 만점에서요. 사실 백분율로 보자면 70% 정도로 72점대나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학생들 사이에는 불만이 없어지고요. 사실 거의 만족한 듯한 모습까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합리적 행위를 연구하는 경제학과 학생들인데도 말이죠. 리처드 탈러는요, 기존의 경제학에 강력한 의문을 던지는 학자입니다. 경제학은 모든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가정하고 현상을 연구하는데 리처드 탈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일 것 같은 경제학과 학생들조차도 합리성에 따라 움직인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 인간을 가정하는 경제학에 심리학을 접목한 것이 바로 행동경제학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요, 리처드 탈러는 스스로 패러다임을 파괴하는 사람이다라고 은근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언급한 게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거든요. 바로 이 토마스 쿤의 이야기를 살짝 인용하는 것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요,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정말로 이 정도면 패러다임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경제학의 이론은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제학적 인간을 가정하거든요. 하지만 실제 경제활동에서는 행동경제학의 이야기처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어요. 어떤 지역에 작은 기업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실업률이 상당히 높지만 인플레이션은 없습니다. 물가는 안정되어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 기업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해 이 기업에서는 직원 임금을 7% 삭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요, 62%의 사람이 부당한 일이다 라고 답했다라는 거죠. 비슷한 상황인데 약간 다르게요. 그 기업의 상황은 비슷한데 인플레이션이 존재해서 12%나 됩니다. 물가가 확 오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요, 직원 임금을 5%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봤더니요, 부당하다는 반응이 22%밖에 안 됐어요. 괜찮다는 비율이 거의 80%인 거예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해보면 두 번째 상황도요,
실제적으로 임금이 7% 삭감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합리적으로 보자면 두 상황에 대한 반응의 비율은 비슷해야 정상인 거예요. 이 책에서는요, 이런 예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세계적인 경제학 석학들이 모여있는 시카고 경영대학원의 교수들도요, 이 리차드 탈러가 바로 이 시카고 경영대학원의 교수거든요. 이 교수님들도 새 건물에 자신들의 연구실을 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합리적이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누가 먼저 연구실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순서를 정할 때는 1순위를 차지한 사람 외에는 나머지는 모두 불만일 수밖에 없잖아요. 모두 다 그래서 순서 정하는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순서를 정해서 먼저 차지한 연구실이 나중에 지내보면 후순위로 선택된 연구실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합리적 행동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들의 모임에서도 인간의 여러 가지 오류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리처드 탈러는요, 합리적이라고 가정하고 연구하는 모든 경제학 이론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경제 행동에는 합리적인 이유도 있지만 분명하게 심리적인 이유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심리적인 이유가 불합리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요즘 행동경제학이 핫한 이유는요, 실제로 시장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경제 행위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주가나 부동산 같은 것을 굉장히 자세히 분석을 해서 이런 조건과 이런 상황이라면 시장은 왼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해도요, 막상 실제 시장은 오른쪽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더더욱 자산 투자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실제 경제라는 것은 합리성만이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돼요.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의 경제학자들은요, 합리적 인간만 가정했기 때문에 이런 예측이 잘 들어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경제학 교수님이 주식하거나 투자하면 꼭 잃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학에서 합리적 이론과 심리적 이유가 결합한 행동 경제학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예측 가능한 실수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심리적인 트릭을 활용하면요, 실제 마케팅 차원에서도 효과가 좋습니다. 책에서는요, 그리픽 스키장이라는 부도 위기에 빠진 조그만 스키장에 이런 행동 경제학을 적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구체적 사례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 손익만 가지고 생각하면 손해를 보는데도요, 심리적 만족감을 주면 소비자들의 구매로 이어지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트릭을 반대로 활용하면 인간의 경제적 선택을 어느 정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적용 사례를 넛지에서는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면 이 책은요, 그런 결론까지 간 과정을 차례대로 알려주면서 보다 알기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리처드 탈러의 일대기와도 같은 느낌도 좀 있는데요. 햇병아리 연구자인 시절부터 차례대로 자신의 관심이 어떻게 발전해왔으며 어떻게 이론화되어 갔는지 밝히다 보니까 행동 경제학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알게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세계적인 경제학 석학들의 일화나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나와서 중간중간 꽤 유머러스하기도 합니다. 원래 리처드 탈러가 글을 재미있게 잘 쓰거든요. 그리고 책의 4분의 1 정도에 걸쳐서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실제적인 영감을 받으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만 이렇게 바보 같은 실수를 한 게 아니구나 라고 공감과 위로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노벨상 수상자 리처드 탈러 교수의 행동 경제학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간책방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당장 매일 보지는 않더라도요, 구독해 놓으면 언젠가는 이런 유용한 채널을 볼 것이란 심리로 구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언젠가는이 당장 내일은 아니더라고요. 잘 찾아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심리학적인 이유 아주 좋습니다. 그래도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이라는 날이 찾아오는 날도 있거든요. 그런 이유로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